그럼 가볼게요. 예. 그럼 제가 여기 한번 이에 관한 사실관계 정보와 그런 정보를 옮겨 적어 볼게요. 약식으로.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에는 저기 보면 노량진동 19번지 전 330제곱미터. 그 등기부에도 노량진동 19번지 전 330제곱미터. 소유자는 누굽니까? 김갑동. 제가 적을 때는 김갑동만 적지만 여러분은 항상 머릿속에 성명, 주소, 주민번호 항상 세트로 가야 돼요. 항상 세트로. 네, 약식으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권리관계도 김갑동. 이렇게. 똑같이 여기에 소재 암기하셔야 됩니다. 지번, 여기에 지목, 여기에 면적. 소유자는 누구라고요? 김갑동. 김갑동 씨는 소유권자. 이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그럼 똑같은 정보인데 항상 일치해야 된다. 근데 똑같은 정보를 왜 두 가지 방법으로 공시하느냐, 이제 그 이유에 설명드리면 금방 천재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가 있다고요. 그런 정보 등을 우리는 이제 하나씩 배워 나갈 겁니다. 그럼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지금 이 부분들은 제가 적지 않으니까 듣기만 들으시면 돼요. 토지의 형상을 나타내는 토지의 경계, 그 형상을 일정한 수치값으로 나타내는 좌표, 토지 이동 사유, 토지 등급, 개별 공시지가, 기타 등등이 굉장히 많다고요. 많은데 그 정보는 대장에만 나타나 있어요.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등기부에는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가 뭐만 나타난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만 나타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한 필지의 토지를 내가 구매를 하고 싶다 했을 때는 그 토지에 관한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를 좀 폭넓고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여러분은 등기부를 보는 게 맞을까요? 대장을 보는 게 맞을까요? 대장이죠. 왜? 대장에 훨씬 더 많은 정보가 나타나 있으니까. 많은 정보를 습득하면 습득할수록 우리는 물건에 대한 선택의 뭐한다? 정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 말은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공시할 때 사실관계에 관한 기본 정보를 공시하는 게 등기부고요. 대장은 기본적인 정보 외에도 추가적인 정보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대장이라는 것은 사실관계를 주로 뭐하기 위해서? 공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뭐다? 대장이에요. 자, 그럼 반대로 권리관계도요, 소유권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소유권이 아닌 소유권 외의 권리로서 지상권, 지역권, 앞으로 이제 학습하실 건데 외의 권리로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 환매권, 기타 등등의 많은 권리관계가 나타나거든요. 이런 권리관계들은 등기부에만 나타나고요. 대장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부동산의 현재 권리적인 부분을 내가 확인하고 싶다. 이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이 아니라 이 부동산의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건지, 저당권이라는 권리는 있는지, 전세권이라는 권리는 있는지, 지상권이라는 권리는 있는지, 없는지, 그런 정보를 알고 싶다면 대장은 아무리 봐도 나타나 있지 아니에요. 그럼 뭘 봐야 한다? 등기부를 봐야 나타난다고요. 등기부. 토지 등기부를.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권리관계를 주로 뭐하기 위해서? 공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뭐구나? 등기부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대충 고개가 끄덕거려지죠. 두 가지 방법으로 공시할 때는 기본적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 다음에 소유권자. 이것은 등기부하고 대장이 공통적으로 공시하는 기본적인 정보고 그 외 사실관계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 등은 어디에만 하나 있고 대장에만. 추가적인 권리관계는 어디에만? 등기부에만. 그래서 사실관계를 주로 공시하고자 만든 게 대장. 권리관계를 주로 공시하고자 만든 게 등기부.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보면 비효율적으로 공시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상당히 뭐다? 효율적인 공시 방법을 갖추고 있다는 거. 폭넓게 전문성을 가지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공시하는 거예요. 여기서 일치라는 개념의 국어적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셔야 됩니다. 일치한다. 일치한다. 자, 너와 나는 이런 부분이 일치해. 너와 나는 이런 부분은 일치하지 아니해. 이게 국어적 표현이 맞죠. 앞에 상대방이 없는데 너와 나는 이런 게 일치해. 이렇게 하면 이상하죠, 지금. 국어적으로 안 맞죠.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 자주 쓰고 있는 이 일치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냥 일치는 그냥 일치하는 거죠, 뭐. 이런 느낌인데 공부할 때는 다르다는 거야. 이쪽으로 보면 소재하고 지번하고 지목 면적은 대장과 등기부가 일치한다 또는 불일치한다. 이런 표현이 가능하죠. 그죠? 대상이 있으니까. 소유권은 일치한다 또는 불일치한다. 이런 표현이 가능해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네들은 등기부에는 기록 자체가 없거든요. 없으니까 얘네들은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라는 말 자체가 예초부터 성립되지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요. 이런 개념이 바탕이 되어야 나중에 실제 시험 문제와 관련되는 지문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 과정이 없으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논리적 해결이 안 되고 무조건 암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기본적인 알고리즘만 정확하게 잡혀져 있으면 암기 분량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나 예를 들면 소유권 이해에 걸려서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전세권. 전세권이라는 권리는 등기부에는 있지만 대장에는 없거든요. 그럼 이때는 전세권이라는 권리가 대장과 등기부가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그런 말 자체를 쓸 수가 없죠. 그러면 일치한다, 불일치한다는 정도의 범위를 정확하게 알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관계와 권리관계 간의 기본적인 정보예요. 사실관계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권리관계는 소유권. 여기까지만 일치, 불일치를 논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이게 일치한다 이 표현 자체의 범위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까지만 일치한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 범위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 다음은요, 또 생각해 봐야 돼요. 뭘 생각해 봐야 되느냐. 선생님, 네. 대충 감이 와요. 그런데, 그럼 부동산 공시법은 대장과 등기부로서 이원화시키는 이유라는 것은 그 부동산에 관한 사실관계를 주로 공시하기 위해서 대장이 만들어진 거고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주로 공시하기 위해서 등기부가 만들어졌다는 말이잖아요. 네. 그럼 제가 언뜻 생각해 보니까 그럼 이렇게 두 가지로 하지 말고 사실관계 정보 전부 그 다음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를 전부 해가지고 한 장에다가 사실관계 정보 전부,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 전부 이렇게 하면 굳이 두 가지 방법으로 공시할 필요가 없고 한 가지 방법으로 공시할 수도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이게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또 듣다 보면 비합리적인가요? 이게 더 합리적이죠. 사실관계 정보 전부, 권리관계 정보 전부 그걸 한 장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채택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론상으로는 사실관계 정보와 권력의 정보 전부를 한 장에 엮어서 바로 공시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여요. 이론상으로.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와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는 일단 성질이 달라요. 그럼 이러한 관련되는 정보를 담당하는 기관이 있을 거고 그 기관 안에서 전문 인력들이 그 정보를 담당할 거잖아요. 그럼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를 전문 인력을 양성해놓고 그 다음 이 사람을 또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그것을 또 인력을 또 관리해야 돼요. 그 말은 그 두 가지에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3대 고시라고 하잖아요. 사법고시 하나도 붙기 힘든데 이 업무를 맡으려면 당신은 사법고시도 합격하고 행정고시도 합격하고 외무고시도 합격해야지만 이 업무를 볼 수 있어. 이 말하면 그런 인력 양성하기 쉬울까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세 가지 하기도 힘들 거예요. 하나도 힘든데. 그래서 담당하고 있는 지식을 갖추고 있는 자를 두 가지 지식 모두를 통틀어서 전문 지식을 갖춘 자의 인력을 양성하기는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특화되게 사실관계의 전문가들은 이걸 맡아라. 권리관계 전문가들은 이걸 맡아라. 이게 맞지.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만들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국가가 안 돌아가요.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두 개를 다 관리할 수 있는 자가 하는 게 맞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를 분리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하는 기관은 서로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주로 담당하는 기관은요. 토지의 물리적 현황을 담당하는 기관이 어디냐면 국토교통부예요. 국가입니다. 국가. 토지에 관한 최종적인 관리권자는 국가입니다. 국가. 국가인데 국가에서 토지에 관한 가장 행정부의 수반이 누구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지적에 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의 역할을 대행하는 겁니다. 국가의 역할.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소관청입니다. 주무. 근데 법 조문상에서는 모든 토지는 국가가 관리한다. 즉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현실에서의 업무는 누가 다 보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이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업무는 누가 보느냐면요. 지적 소관청에서 업무를 봅니다. 지적 소관청은 누구를 말하느냐? 시장, 군수, 구청장을 우리는 지적 소관청이라고 합니다. 지적 소관청. 그럼 대한민국 국토의 실질적인 업무는 누가 보고 있느냐? 사실관계 업무는 저 사례에서 본다면 동작구 노량진동 19번지 토지에 대한 사실관계에 관한 업무의 주된 업무는 누가 보는 거다? 동작구청장이 지적에 관한 소관청이 되는 거예요. 동작구청장이 그 업무를 볼 때는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지적사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럼 동작구청장은요. 두 가지 지위를 가진다는 거예요. 지적사무에 대해서만큼은 국가기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업무를 대행하는 자. 그 다음 동작구청장은 동작구민들의 행복, 복지, 안녕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을 때는 동작구민에 의해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그럼 지적사무만큼은 동작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기관의 업무의 대행자로서 업무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등기부. 등기부는요. 권리적인 부분이잖아요.
여러분, 권리적인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면 대부분 어디 가요? 권리적인 부분이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옆에 두 분 이렇게 친구끼리 부동산을 매매 계약했다. 그럼 내가 매수인이라면 잔금 지급하면 소유권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럼 소유권. 그럼 그 상대방이 소유권을 안 넘겨준다. 그럼 그런 업무가 터졌을 때는 어디 갑니까, 통상? 옆집 친구한테 가서 사정합니까? 해결이 안 되면 어디로 가요, 통상? 법원은. 그래요. 그래서 권리관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분이 법원이에요, 법원. 법원. 그래서 법원입니다, 법원. 정확히 말하면 사법부. 이건 사법부 소속. 행정부 소속. 우리는 입법부, 뭐 나누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있잖아요. 국회 빼고 사법부, 법원, 행정부 여기. 그래서 사실관계의 사무는 행정부 업무예요. 권리관계의 업무는 사법부 업무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폭넓게까지는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법원이라는 법원. 하는데 그럼 실질적인 업무는 누가 보느냐?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누가? 등기관이 그 실질적인 업무를 보고 있다고요. 등기사무에서만큼 누가 본다? 등기관이 업무 봐요. 그러면 담당하는 기관은 서로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원화시켜서 공시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이게 우리나라 공시제도예요. 공시제도. 그럼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공시할 때 한 가지 방법으로 공시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방법으로 공시하는 이유는 부동산에 관한 정보는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뭐와? 사실관계와 권리관계. 사실관계를 주로 공시하고자 만든 법이 무슨 법? 지적법. 사실관계를 주로 공시하고자 만든 공적장부가 대장 이렇게 생겨요. 그럼 이게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암기할 부분이라고. 그럼 권리관계를 주로 공시하고자 만든 법이 뭐다? 부동산 등기법. 그러면 그 등기법에 의해서 공시하는 공적장부는 뭐다? 등기부. 이렇게. 담당하는 기관은 어디다? 등기관. 이렇게.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은 정리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고. 자, 이제부터는 왜 두 가지 방법으로 공시하는지 이유도 아시게 되었고 일치, 불일치라는 가능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는 또 나아가셔야 됩니다. 지금 저 토지의 물리적 현황, 사실관계는 토지의 지목이 전입니다. 전. 근데 토지의 지목이 전인데 전이라는 토지의 지목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까요? 변할 수도 있을까요? 땅의 용도는 달라지면 지목도 달라질 수 있죠. 즉 무슨 말이냐? 이러한 사실관계든 권리관계든 그 정보는 한번 기록이 되어서 공시되고 난 이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꾸 뭐한다? 변한다고요. 행정구역의 명칭이 달라질 수도 있죠. 행정구역이 새롭게 신설될 수도 있죠. 지번이요 달라질 수도 있어요. 토지가 바다로 되면 지번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지목도 달라질 수 있어요. 면적 달라질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이 만약 노량진동 17번지 필지와 18번지 필지 두 필지를 가지고 있다. 두 개를. 17번지 필지의 면적이 100, 18번지 필지의 면적도 100. 그러면 이 면적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면적값이에요. 맞죠? 예. 근데 17번지와 18번지를 두 필지를 합쳐서 한 필지로 만들어서 공시할 수도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지적에서 합병이라는 말을 씁니다. 합병. 그러면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된 토지를 합하여 한 필지로 등록하는 것을 합병이라고 해요. 합병을 하게 되면 한 필지가 되고 지번은 몇 개? 하나가 돼요. 그럼 18번지는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17번지만 남게 되거든요. 그럼
그럼 17번지 합병 전의 면적은 얼마였는데? 100. 합병하고 나면 200. 면적이 늘어났다는 거야. 면적이 늘어났다는 것이지 땅의 크기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물리적 현황은 변함이 없지만 법적으로 내가 소유하는 면적이 17번지가 100에서 얼마로? 200으로 늘어났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면적이 늘어났다 생각하면 사람들이 땅덩어리가 커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물리적 현황의 땅덩어리는 커지는 것이 아니라 법적 소유하는 면적이 늘어났다. 이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실제. 그럼 면적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17번지 필지를 한 필지를 두 필지로 나눌 수도 있잖아. 그럼 반대로 그 면적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야. 땅덩어리는 그대로지. 그러니까 토지 물리적 현황은 자꾸 바뀔 수 있다는 거야. 권리관계도 어떨까요? 소유권자가 지금 김갑동인데요. 한 번 소유자는 영원한 소유자입니까? 달라질 수 있죠. 매매가 빈번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럼 지목이 전인데요. 이 토지를 형질 변경 공사를 해가지고 주거용 사무실 등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로 형질을 바꿨다고 생각해 봅시다. 바꿨는데 그 형질을 바꾼 내용을 보니까 주거용 사무실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용도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런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안 배워도 흔히 대지 이런 표현 쓰잖아요. 대지. 대지라는 표현은 개론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부동산학 개론. 지적법에서는 대라고 합니다. 지목. 개론에서 배우는 대지의 개념과 지적법에서 배우는 대의 개념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이제 각각의 교수님한테 배우시면 되고, 일단 주거용 사무실 등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로 형질 변경이 되었다면 지목은 전에서 뭐로 달라져야 한다? 대로 달라져야 되거든요. 대 이렇게. 근데 실제 현황은 대인데 국가가 공시하는 정보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다? 전. 여기에도 전. 물리적 현황과 공시되는 정보하고 일치 불일치? 불일치죠. 그렇죠? 그러면 어찌 보면 바보 같은 질문이지만 현황이 달라졌는데 여기에는 전으로 공시되니까 다시 전으로 바꿔 물리적 현황을. 이게 맞아요? 아니면 현황이 달라졌으니까 대장과 등기부의 기록을 대로 바꿔주는 게 맞아요? 이걸 바꿔주는 게 맞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공시법을 공부하는 팁을 하나 설명드리는데, 지적법하고 등기법은 토지라면 토지 소유자, 지적 소관청, 등기관, 이 개념인데 우리가 대부분 공부를 할 때 역할 분담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문을 읽건 법을 조문을 해석하든 뭐를 하든 모든 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과 상대방이 해야 될 일을 구별해야 돼요. 아주 간단한 건데요. 나와 너, 나의 숙제와 너의 숙제를 구분해야 돼요. 나, 너를 제외하면 다 제3자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도 어떤 과목이든 당사자라는 표현을 쓸 때는 나와 너와의 관계예요. 그럼 나, 너를 제외하면 다 뭐다? 제3자. 민법에서의 나, 너는 계약을 체결하는 나와 너. 그럼 제외한 제3자. 지적에서의 개념에서 접근하여 들어갈 때는 나와 너는, 나는 토지의 소유자, 너는 지적 소관청이에요. 그러면 지적법의 조문에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으냐, 소관청에서 해야 될 일이 많으냐에 따라서 법 조문의 수가 차이가 나겠죠. 누가 해야 될 일이 많으냐면 지적 소관청에서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소관청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거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온다. 등기는요, 나와 너 중에서요, 토지 소유자가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여기서 또 많이 나온다고. 이걸 왜 구분시켜야 되냐면, 이게 구분이 안 되면 뒤죽박죽 돼가지고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수업할 때 항상 할 거예요. 이거 토지 소유자가 해야 될 일입니까? 소관청이 해야 될 일입니까? 그럼 여러분, 토지 소유자가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될 일은 어디까지가 정리돼야 됩니까? 여기까지요. 그럼 토지 소유자의 손을 떠나면 누가 해야 됩니까? 지적소관청이요. 그럼 지적소관청이 토지 소유자가 해야 될 일이 끝나고 나면 소관청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나요?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자연스럽게 될 때 시험장 가는 거예요. 토지가 공유수면화의 토지는 토지 등록이 대상이 안 됩니다. 근데 공유수면을 매립했다. 그럼 등록이 대상이 되거든요. 그럼 나는 토지 소유자가 해야 될 일은 서류 준비해서 소관청에 가서 이 토지를 처음으로 등록합니다. 신규 등록합니다라고 신청을 하면 되는 거야. 이때 토지 소유자가 해야 될 일이 뭐다? 처음 들어보는 신규 등록을 신청한다. 그럼 신규 등록을 신청하는 것까지는 누가 해야 될 일? 토지 소유자가. 그럼 어떤 토지일 때 공유수면을 매립한 토지이거나 등록이 누락된 토지일 때 여기까지가 토지 소유자가 알아야 될 일이라고요. 그럼 신청을 하면 지적소관청은 새로운 토지가 만들어졌으니까 지적소관청에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면 소재를 결정해주고 지번을 새롭게 부여해주고 지목도 결정해주고 면적도 결정해주고 다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에서. 그럼 소관청에서 신규 등록을 할 때는 지번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그게 시험 문제라고요. 그럼 신규 등록 시 지번은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여 지번을 부여한다. 그게 암기사항. 물어보는 지문이 딱 정해져 있더라. 토지 소유자가 해야 될 일과 소관청이 해야 될 일을 구분하느냐. 구분한 것을 정확하게 아느냐. 이거예요. 그럼 그 말이 왜 나왔냐. 지목이 전에서 대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지목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지목 변경은 신청을 하면 되죠. 그럼 신청할 때는 토지의 용도가 달라졌다는 증명서면을 가지고 신청을 하면 될 거예요. 그럼 이때 여러분이 이 지목 변경 신청서를 들고 어딘가는 가야 되죠, 지금. 자, 문 앞을 나섰어요. 문 앞을 나섰을 때 여러분은 당당한 고쳐줘야 될 부분은 대장도 고쳐야 되고 등기부도 고쳐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지적소관청 등기소, 등기관 두 군데를 동시에 갈 수는 없죠. 그럼 어디부터 갈 거예요? 두 군데를 동시에 갈 수는 없거든요. 두 개가 동시에 정리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럼 어딘가 먼저 한 군데를 먼저 가야 돼요. 여러분이 실제 토지 소유자인 것처럼 생각하란 말이에요. 모든 상황을 내가 당사자인 것처럼. 제3자적 견지에서 이 공부를 접근하지 마시고 공시법 시간에는 항상 내가 저 토지의 소유자야. 라는 입장에서 실제 업무를 보란 말이에요. 공부를. 그러면 실무에 나갔을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요. 그래서 공시법은 항상 제가 여러분을 당사자로 대입시킬 거예요. 또는 강의할 때 여러분이 지적소관청의 입장에서 서보세요. 여러분이 등기관의 입장에서 서보세요. 제가 그렇게 자꾸 시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때는 토지 소유자 되었다가 어떤 때는 지적소관청이 되었다가 어떤 때는 등기관이 되었다가 그때마다 그 업무 역할을 정리를 하고 암기가 되어 있으면 시험장 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지금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어디부터 갈 것 같아요? 어디부터? 뭐부터 틀려도 돼요. 지적소관청. 일단 두 군데는 동시에 갈 수 없죠. 지적소관청을 먼저 간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은 할 수는 없지만 머릿속에 있는 느낌은 오죠. 지적소관청에 먼저 간 이유는 이거죠. 지목이 달라졌다는 거죠. 지목을 정리하는 것은 지목은 권리관계가 아니라 뭐다?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실관계를 주로 공시하는 장부가 뭐다? 대장이라고. 이 사실관계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지적소관청이라고.
그러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실무와 연계해서 본다면 이 토지는 동작구에 있는 토지니까 누구에게? 동작구청장에게 먼저 가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실제도 그렇나요? 그래요. 실제도 맞습니다. 동작구청장이 먼저 간다고요. 그럼 동작구청장에게 가면 동작구청장은 실사를 합니다. 실사. 실제적 심사를 해서 확인 다 하고요. 확인 다 하고요. 그다음 전에서 뭐로? 대로 정리를 해줍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동작구청장 할게요. 전에서 뭐로? 대로. 지금 정리가 되었죠? 이제는 전이 아니라 뭐다? 대예요. 대장에는 뭐라고 공시된다? 대. 등기부에는 여전히 전. 일치, 불일치, 불일치. 불일치가 이렇게 발생한단 말이에요. 근데 양자는 반드시 뭐 해야 한다? 일치해야 한다. 거기서 출발했잖아요, 우리가. 근데 절차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결론이 나왔네요. 여기까지를 보면 양자는 반드시 뭐 해야 한다? 일치한다. 목표를 세워놨었고. 근데 현황이 달라지면 양자는 뭐 한다? 불일치할 수도 있다까지 왔고, 다시 돌아가면 불일치하면 일치되어야 되는데 불일치되면 다시 뭐 시켜야 한다? 일치시켜야 된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법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 때 불일치가 발생하면 일치시키는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그래서 법을 입법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다 만들어 놨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제도가 만들어질 때는 당연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알고 암기하면 안 잊어버려진다고. 근데 그 이유 없이 암기하면 배울 때는 빠른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 강의의 특징은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진도 빼기 위한 빨리 강의는 안 할 거예요. 하나를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짚고 갈 거는 짚고 가는 강의를 할 거예요. 늦게 가더라도 정확하고 늦게 가더라도 정확하게 점수를 차츰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할 거라는 거예요. 즉 순간적인 데미지를 몇 개 줘가지고 점수를 크게 올리는 그런 강의는 저는 지향합니다. 왜? 오래 못 가거든요. 그걸 감안하시고 수업 들으시면 된다고요. 그럼 이런 문제도 한번 만들어 보죠. 시점상으로 지적소관청에서 전에서 대로 바꿨어요. 바꾼 딱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국민 누군가가 노량진로 19번지 토지에 대해서 토지 대장도 발급을 받고요. 토지 등기부도 발급을 받아봤어요. 두 개 다. 했는데 두 개의 정보가 일치해야 되는데 토지 대장에는 지목이 뭐라고 공시되고 지금 등기부에는 그러면 일치해야 되는데 뭐야? 그러면 지적이나 등기의 공시제도의 개념을 모르는 사람은 이거 토지 대장에는 19번지가 대로 나와 있고 등기부에는 전으로 나와 있어. 야, 이거 지목이 전인 거야? 대인 거야? 이렇게 일반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납득됩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렇지만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이 토지의 지목은 전입니까? 대입니까? 친구분한테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대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왜? 사실관계. 양자는 항상 일치했는데 불일치가 만약에 발생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사실관계는 항상 대장부터 정리된다. 그러니까 사실관계의 불일치가 발생하면 항상 기준은 사실관계에 관한 불일치가 발생하면 항상 기준은 뭐다? 대장이 기준이에요. 불일치가 발생하면. 불일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불일치가 발생했다면 사실관계는 항상 뭐가 기준이다? 대장이에요. 그러면 딱 이 순간에 열람을 했을 때는 그렇겠지만 우리 법 절차상에서 그럼 이 표현이 나오겠죠. 그러면
지적소관청하고 등기소의 등기관은 업무적으로 상호 뭐한다? 소통이 원활해야 양자를 계속 뭐 시킬 거다? 일치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있는 제도가 뭐냐? 지적소관청 담당 공무원이 등기를 담당하고 있는 누구에게? 등기관에게 노량진동 19번지 필지는 금방까지는 전으로 공시되었는데 지금 토지의 형질 변경이 달라져서 대장상에서 대로 정리를 했으므로 등기부도 대로 정리를 좀 하세요. 일치를 시키세요. 라는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거야. 이때 쓰는 절차가 뭐냐? 등기 촉탁이라는 개념을 쓴다고요. 새로운 용어도 하나 나왔죠. 그럼 등기 촉탁이라는 용어가 생소할 거예요. 그럼 이 등기 촉탁이라는 용어를 바라보면 결국은 사실 관계에 무엇을 불일치를 뭐 해주기 위해서 해소해주기 위해서 있는 절차가 등기 촉탁이구나 라는 개념이 생긴다. 사실 등기 촉탁이라는 개념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촉탁이라는 개념을 자주 쓰거든요. 어려운 표현은 안 해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등기관, 지금 지적소관청에서 누구에게 신청하는 거예요? 등기관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지금. 지적소관청에서 누구에게 지금 등기관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하살표가. 그죠?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관공서거든요, 관공서. 그럼 우리가 등기관에게, 자, 이거는 등기법 시간에 배워야 될 내용인데 등기관에게 가서 여러분이 등기관한테 가서 등기관님 이런 등기 좀 해주세요 라고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요. 등기를 신청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뭐라고 한다고요? 등기를 신청한다. 자, 근데 똑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관공서라면 행정 업무를 보는 관공서, 행정관서, 대표적으로 시, 군, 구청, 법률관계 업무를 보는 관공서, 법원, 세무관계 업무를 보는 관공서, 세무서, 3대 관공서예요. 얘네들이 등기한테 가서 이런 등기를 좀 해주세요 라 할 때는 등기를 신청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등기를 촉탁한다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그럼 선생님 그럼 촉탁이라는 표현은 신청의 개념하고 같은 겁니까? 네. 다만 등기관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때 여러분처럼 일반 사인 이 등기관에게 이런 등기해달라 할 때는 등기를 신청한다는 표현을 쓸 뿐이고 등기를 신청을 하는 주체가 일반 사인, 여러분들이 아니라 국가라든지 행정관서라든지 법원이라든지 세무서 이런 단체에서 등기관에게 이런 등기해달라 할 때는 등기를 신청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등기를 촉탁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 뿐이에요. 아, 그럼 등기관 일정한 행위 요구할 때 내가 하면 신청, 관공서가 하면 뭐다? 촉탁. 그래서 등기 촉탁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풀었으면 등기 신청한다는 거야. 누가? 지적소관청에서 누구에게? 등기관에게 등기 신청하는 거야. 무슨 등기? 전을 대로 바꾸라는 등기. 그러면 이 신청을 받고 등기관은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치를 시켜준다. 일치되고 난 이후에 봤을 때는 일치되어 있겠지만 그러면 지적소관청에서 등기 촉탁을 하기 전, 즉 대장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등기 촉탁을 하기 전까지는 양자가 뭐한다? 불일치하고 있을 거라. 그때 발급과 열람을 받았다면 뭐하다? 불일치가 발생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해결되었습니까? 자, 그러면 사실관계의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표현 쓸 수 있겠네요. 사실관계의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대장을 기준으로 뭘 정리한다? 등기부를 정리한다. 이렇게 표현 쓸 수 있겠나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된다. 그러면 사실관계의 변화가 발생했을 때 소관청에서 사실관계에 관한 부분을 정리를 했었다. 그리고 나서 등기부와의 사실관계 일치를 위해서 등기를 촉탁한다. 이런 구조죠. 지금. 그쵸? 예. 네. 근데 지적소관청에서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를 정리를 했다면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범위는 한정적이다, 전부 다다. 다시 한번 소관청에서 지금 사실관계를 정리를 했어요. 하고 나면 등기 촉탁을 해주잖아요. 일치시키기 위해서. 까지 왔습니까? 네. 그러면 사실관계의 정리는 일정 부분에 한정했을 때만 촉탁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모든 부분에 다 해줄 것인지. 일정 부분? 그 일정 부분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데요? 그거라고. 그 간단한 소재, 지번, 지목, 면적에 한해서만 등기를 촉탁하는 것이지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은 아니다. 왜? 이것 말고 나머지 부분에는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일치, 불일치란 말자체가 성립하지 않거든요. 아주 당연한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들을 출제인이 말을 만들어서 낸다고.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정리가 되었다. 그러면 등기소에 등기하는 게 등기 촉탁을 할까요? 안 하죠.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에 관한 정리는 등기 촉탁의 대상이 아니다. 끝. 쉬운 문제라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나씩 나올 때마다 다 암기할 건지 아니면 이 구조의 틀 안에서 지적소관청에서 사실관계에 관한 부분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의 범위 안에서 정리가 되었을 때는 등기 촉탁을 할 것이고 나머지 사실관계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네들은 등기부에 기록이 없으므로 등기 촉탁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지문이 나왔을 때 얘는 맞아, 얘는 틀려, 얘는 맞아, 얘는 틀려. 이렇게 접근해서 문제를 푸는 것과 등기 촉탁의 대상 쭉 암기하고 등기 촉탁의 대상이 아닌 것 쭉 암기하고 이걸 전부 다 암기해가지고 시험장에서 문제 푸는 것은 어떤 게 효과적이냐? 전자다, 후자다? 전자거든. 근데 전자처럼 공부를 할 때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생각을 많이 하고 천천히 하고 해야 그 전자에 적용이 되는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빨리. 선생님, 과정 이거 모르겠어요. 그냥 등기 촉탁 대상이 되는 거 쭉, 안 되는 거 쭉 적어서 적어주세요. 다 암기할게요. 그렇게 공부가 시작이 되면 이 공부 지쳐서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절대 서둘면 안 돼. 서둘지 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하고 차분하고 천천히 우리는 10월 달에 시험장 갈 거니까. 다만 지금부터 그 체계를 천천히 잡아 놓아야 지금 하고 있는 이 강의는요. 3, 4월 달 가면 할 수도 없어요. 그때는 지문을 접근시켜 들어가야 되거든. 이걸 바탕으로.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셔야 돼. 다른 분들은 뭐 11월, 12월은 가볍게 들으셔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공시법만큼은 가볍게 들으면 안 돼요. 지금부터 죽을 각오로 공부해야 된다고요.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요. 지금부터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선생님 11월, 12월은 그냥 가볍게 하고요. 1월 달부터 할게요. 안 돼요. 공시법만큼 지금부터 하셔야 된다고. 지금부터. 계속 가볼게요. 그러면 이제 범위도 알게 되었고, 그죠? 두 번째, 반대로 소유자가 달라질 수도 있죠. 그럼 소유자가 지금 김갑동인데 누구로? 박을순으로 달라질 수도 있죠. 박을순 씨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박을순으로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매매계약하면. 잔금 다 주면. 그럼 소유자를 누구로 바꿔야 한다?
박울순. 그럼 이때는 신청서를 들고 똑같은 이유. 다 갈 수 없죠? 어디부터 갈까? 등기소에 등기한테 가야 되죠. 왜? 권리관계니까. 소유자가 바뀌는 것은 권리관계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어디에 간다? 대장 소관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등기소에 가야 된다. 그러면 김갑동이에서 누구로 정리를 해준다? 박을순으로. 이때 이루어지는 등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김갑동에서 박을순. 이때 박을순만 하면 돼요. 성명, 주소, 주민번호 항상 따라다녀야 됩니다. 됐나요? 그럼 이 사람을 현재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박울순이를. 그럼 표시가 달라졌죠? 그럼 달라졌다면 등기부에는 여전히 누구로, 대장에는 여전히 누구로 돼 있을 거다? 김갑동으로 돼 있을 거거든. 그럼 이 상태에서 또 똑같이 누군가 등기와 대장을 발급받았어. 그런데 노량동 19번지가 이 토지는 대장에는 김갑동 소유라고 돼 있고 등기부에는 박을순 소유라고 돼 있고 소유자가 누구야? 라고 친구가 물어보면 당황하지 말고 여러분은 누구라고 해야 된다? 박을순이가 소유자야. 그러니까 김갑동이하고 이야기하면 안 돼. 이 토지는 박을순이 현재 소유니까 이게 맞다라는 거야. 되겠죠? 예. 그럼 권리관계의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의 기준은 뭐다? 등기부다. 그러면 똑같은 이유에서 등기관이, 이때는 이제 또 누가? 등기관이 누구에게? 지적을 담당하는 지적 소관청에게 알려줘야 되죠. 소유자가 김갑동에서 박을순이로 달라졌다. 이걸 소유권 변경의 통지라고 쓴다고. 소유권자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그럼 통지서를 받겠죠? 받게 되면 지적소관청에서는 의심 없이, 왜? 권리관계의 기준은 항상 등기소의 등기부니까. 그러면 김갑동에서 누구로? 박을순으로 정리해준다. 양자를 또 일치시킨다고.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체계가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는 공시하는 이유도 있고 담당견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동시에 정리가 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럼 정리가 되면 불일치가 발생할 거고 그럼 그걸 정리해주는 일체적인 과정이 있다. 이 논리적 흐름이 하나가 딱딱딱 쳇바퀴 맞아 들어가잖아요. 이 흐름을 단계적으로 정확하게 여러분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들을 때는 딱 보니까 알겠는데 뭐 불과 2시간 전까지는 여러분이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다라는 거야. 그래서 수업을 듣는 거야. 그럼 들었으면 얘가 충분히 납득이 되면 이제 여러분 걸로 만들어야 된다. 언제부터? 오늘 당장. 그게 되어 있어야 돼. 꼭. 자, 이렇게 해서 양자를 일치시켜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11월, 12월 과정에서 될 게 아니라 이제 1월 달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할 때, 본격적으로 이제 갑시다 할 때 이제 그때 이제 심화적으로 하나씩 들어갈 부분들인데 이게 기본적인 알고리즘이거든요. 이 알고리즘이 내년 10월 달 시험장 가기 전까지 이 구조 안에서 굉장히 많은 법 조문이 파생되어 나와요. 시험 문제가.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이.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면 등기 촉탁이든 소유권 변경의 통지든 이거 사람이 하는 거예요. 기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안 해줄 수도 있을까요? 소관청에서 등기 촉탁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줄 수도 있을까요? 실수로 깜빡 잊고 그런 경우 없을까요? 있겠죠? 그럼 일치시키라고 법을 만들어놨는데 일치를 안 시키고 가만히 있어. 업무를 해태하고 있어.
등기한이 바구순위로 정리를 하고 나면, 이전 등기를 하고 나면 대장소관청에 소유권 변경의 통지를 해라고 법으로 명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날 너무 과음을 해가지고 해롱해롱 해가지고 안 해줬어. 그러면 계속 불일치 상태가 지속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그렇다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래, 이런 좋은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착오도 있을 수 있고 실수도 있을 수 있고 과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안 해줬을 때는 계속 불일치가 발생할 건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없을까? 또 고심을 했을까 안 했을까? 법을 만드는 사람은 했겠죠? 했겠지? 그러니까 안 해줬다면 계속 불일치 상태가 지속될 거거든. 그러면 또 후발적으로 이것을 양자를, 등기부 대장 양자를 일시시켜야 될 후발적인 절차가 또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있어야 되죠? 법조문은 있다고. 지적과 등기에 그런 조문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면 있어야 된다면 절차가 한 개가 있을까? 두 개가 있을까? 세 개가 있을까? 아니면 될 때까지 있을까? 될 때까지. 우리 법조문은 될 때까지 법조문이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것도 법 이론상의 문제지 될 때까지 만들어져 있는 거는 맞는데 냅두면 언젠가는 일치돼요. 그런데 그 될 때까지 만들어진 법조문도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법 이론상으로는 무조건 일치되도록 돼 있어. 근데 실무에서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야. 실제 그런 일이. 그래서 이제 이론의 문제와 실무의 문제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차이점 때문에 이런 업무 일치시키주는 업무는 소관청 너가 해야 될 업무잖아. 사실관계는. 권리관계 등기가 너가 해야 될 업무잖아. 그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거든. 그런데 불일치는 언젠가는 일치시켜야 돼. 그렇다면 이 일치시켜야 되는 업무 자체를 국가와 지적소관청이 등기관이 해야 되는 거는 법으로 정의되는 건 맞지만 추가적으로 우리도 사람인데 모르니까 토지 소유자 너가 알게 되면 너가 신청을 좀 해라. 우리가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법조문도 있을까요? 어떨까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 보고도 사실관계 불일치를 확인했다면 너가 와서 신청을 해서 정리를 해라. 권리관계 불일치가 있다면 너가 등기부 가져와서 대장을 좀 정리해라. 라고도 되어 있다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양자를 일치시키는 것. 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등기부와 대장을 일치시키는 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폭넓은 방법이 있다고요. 그럼 그런 폭넓은 방법들을 이해하려면 이런 절차적인 흐름과 구조가 잡혀져 있어야 그런 법조문들이 툭툭툭 빠져나온다고. 이러니까 이게 있을 수밖에 없어. 이러니까 있을 수밖에 없어. 이러니까 있을 수밖에 없어. 어떤 새로운 절차가 있을 때는 등기 촉탁이라는 것을 그때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실관계를 일치시키는 절차가 또 나왔구나. 소유권 변경의 통지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또 소유자를 일치시키는 절차가 나왔구나. 이게 연결고리를 딱딱 치고 가야 되는데 중간에 하나가 쏙 빠져버리면 이론상 연결이 안 되죠. 안 되면 에라 모르겠다 암기해버려. 처음에는 암기가 쉬운 듯이 보여.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분량이 늘어나거든. 늘어나면 우리는 턱까지 차버리면 어려워요, 선생님. 보기. 이게 대한민국 수험생 90%가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90%에 들지 말라고. 10% 안에만 들어오면 제가 하라는 것만 하고 중요한 거 중요하다. 논리적 흐름 잡아야 된다. 그것만 정확하게 하면 아주 쉽게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오시면 공시제도의 특징 설명했으니까 다음 주 이제 본격적으로 뭐다? 지적법 3주, 등기법 3주, 6시간에서 개념 완성을 제가 시켜 드릴 거라고요. 그럼 오늘
등기와 지적과의 관계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책에는 몇 페이지 있나요? 없어요. 하지만 이것은 지적법과 등기법, 법 테두리 전부 안에서 이와 관련되는 구조만 뽑아서 만든 것이고 책은 순서대로 편찬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 통합적 개념은 계속 이 제 강의 2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걸 꼭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책 구석에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다고요. 그때 논리를 만들어 나갈 겁니다. 되겠죠? 그리고 모르면 이걸 들고 집에 가서 전체 확인을 하더래. 모르면 암기하지 말고 이 강의의 장점이 뭐예요? 강의 시간이 짧잖아요. 필수적인 가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천천히 들으면서 논리적 체계를 반드시 잡아 놓으셔야 돼요. 1년 동안 공시법을 읽고 갈 가장 큰 중요한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동차 같은 거. 제가 지금 전달하고 싶은 게 꼭 전달되었습니까? 됐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